네, 이번에는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에 관련된 유인물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할 텐데 1번 문제는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낼 때 빈칸에 알맞은 부등호를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부등호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이 더 크다. 두 번째, 왼쪽이 더 크다. 세 번째,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기호가 있었는데요. 이 기호를 각각의 상황에 알맞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x에서 3을 뺀 값은 10보다 크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주어가 누구인지 그리고 비교 대상이 누구이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 세 가지를 바라봐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x에서 3을 뺀 값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x-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은 누구인가 바라봤더니 10보다 뭐뭐보다 라는 것이 나의 비교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기 맞춰서 10도 반대쪽 우변에 작성을 해주겠죠. 상황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다?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 사이에서 해당되는 말이 누구인가 봤더니만 일단은 어떤 두 수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부등호 상황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왼쪽이 더 크다, 같다, 오른쪽이 더 크다.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 이 경우가 성립이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문장에서는 주어가 비교 대상보다 크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인 x-3이 10보다 큰 상황이 되어버리는 첫 번째 부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는 기호로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안 된다 지워주시고요. 두 번째, 완전히 같다. 둘이 같아져 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딱히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상황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주어가 비교 대상보다 작은 상황을 나타내는 세 번째 기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지 않다. 주어가 더 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작다는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들어갈 부등호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대변할 수 있는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겠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300원짜리 볼펜 두 자루와 700원짜리 공책 X권을 살 때 총 구입 비용은 5,000원을 초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앞에 상황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내가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괄호로 상황 설명을 잠깐 제쳐둡니다. 그 뒤에 실제 문장이 나와 있는 게 총 구입 비용은 5,000원을 초과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총 구입 비용이 되겠죠. 총 구입 비용이 이제 그 주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구입 비용.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구입 비용과의 대상, 그 비교 대상은 누구냐? 5,000원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0원이 지금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초과한다 라는 게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과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주어가 더 크다라는 말에 대변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5,000원과 총구입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주어 부분이 더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총 구입 비용이라고 우리가 나타냈을 때에는 얘가 마치 수식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상황 설명에 해당했던 위에 괄호 부분을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누군가를 꾸며주는 말이었는가? 우리의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었었죠.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시면은 300원짜리 볼펜 두 자루를 산다. 그리고 700원짜리 공책 X권을 산다. 그때 총구입 비용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될 텐데 먼저 300원짜리 볼펜 두 자루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600원이 되겠습니다. 600원. 그리고 700원짜리 공책 X권을 산다고 했는데요. 이때 생각을 해주시면은 700원짜리 공책을 한 권 산다면은 그때 금액은 700원일 겁니다. 두 번째, 700원짜리 공책 두 권을 산다면은 그때 금액은 1,400원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700원짜리 공책 3권을 산다면은 그때는 2,100원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쭉쭉쭉 간다면 결국 제가 700원짜리 공책을 X권 산다면
그때 지불해야 되는 돈이 얼마인가도 마찬가지 수로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한 권의 금액에다가 권수를 곱해서 나타낸 걸로 볼 수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마찬가지로 700원짜리 공책 2권도 700 곱하기 2인 1,400원이 되는 거고 700원짜리 공책 3권의 금액도 700 곱하기 3인 2,100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700원짜리 공책 X권의 금액은 700X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700원짜리 공책 X권의 금액은 이렇게 700X1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을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모두 둘 다 샀을 때의 총 구입 비용을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이 둘의 금액을 합쳐주시는 게 바로 총 구입 비용이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등호 안에 알맞은, 빈칸 안에 알맞은 부등호가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왼쪽이 더 크다 라는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